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신가요? 가만히 자신의 진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대부분 그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좀 상반되는 뉴스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우선 보시면 GTA 시장 불확실성, 부동산 3월 매매는 2009년 이후 최저. 그래서 올해 3월 광역 토론토 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적었다. 2023년이 GTA 부동산 기록상 가장 부진한 해 중 하나였음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작년이죠. 지난 봄보다 판매량이 적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2023년 봄 시장이 상대적으로 뜨거웠고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을 잃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마찬가지로 올해 초 시장이 가속세를 보일 조짐을 보였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미래로 밀려나면서 그 모멘텀의 상당 부분이 잠잠해졌다. 자, 그래서 최근에 지난 3월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 자료가 발표했는데 이제 그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2009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판매량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가격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판매량이 상승했죠. 작년 말 1월, 2월, 3월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 이전을 돌아가 본다면 작년 3월은 여기였고요. 그 재작년 3월은 여기였죠. 차이가 많죠. 여기, 그리고 여기요. 물론 작년과 올해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균 주택 가격은 112만 불 정도죠. 그래서 지난달보다 13,000불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뉴스는 평균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판매량도 상승하긴 했지만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그 이전에 활발했던 봄 시장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만 2023년 봄 시장이 상대적으로 뜨거웠고 굉장히 뜨거웠죠. 작년 봄에. 그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을 잃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멘텀을 잃을 정도로 차가워졌던 시장이 올해 봄 시장에 그렇게 살아나고는 있지만 과거에 그렇게 핫했던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통계 자료들을 봐도 예를 들어서 주택 유형별 평균 주택 가격 변화를 봐도 모든 주택 유형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미 디테치나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시티 오브 토론토가 살짝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죠. 지역별로도 지금 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할튼 지역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워낙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3월 달에 살짝 주춤하기는 해요. 하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규 매물과 재고량의 증가 추이를 봐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보시면 2021년 뉴 리스팅이 위쪽에 있고 밑에 액티브 리스팅이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신규 매물이 위에 있고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재고분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재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랬다가 여기도 그랬죠. 봄 시장에. 그랬다가 이때 본격적으로 주택시장이 하락했다가 다시 작년 초에 살아났죠. 이때 또 주황색 선, 신규 매물이 위로 올라갔죠. 그랬다가 다시 바뀌었어요. 작년 후반부에. 그리고 올해 초 보면 다시 주황색 선, 신규 매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재고량보다 크게 위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신규 매물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이 시장에서 체류 시간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54, 37, 29. 그리고 SNLR 변화량 같은 경우 보면 이 수치만 아직도 보합보다 살짝 밑이에요. 그래서 광역 토론토의 주택 시장이 평균적으로는 균형이 잡힌 시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서만 봐도 지금은 주택 시장 현황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근데 몇 개의 기사는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2026년에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자, 주택 가격은 내년까지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2026년에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CMHC 보고서, 그러니까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에서 만든 보고서의 내용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이기는 하죠. 이제 물론 과거에 코로나 상황 때도 많은 틀린 예측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은 무시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 주택 판매는 2021년 초 정점에서 2023년 말까지 약 3분의 1 정도 감소한 반면 가격은 그 기간 동안 거의 25% 하락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인구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저축도 증가했고요. 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그리고 소득 증가를 통해서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 풀이 성장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 모기지 금리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구매자들이 시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특히 주택 구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특히나 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주택 가격이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내셔널 하우징 에이전시에서 주택 가격이 20%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 20%나 상승한다는 예측이 어디서 그 근거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제가 그 보고서를 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베러 듀엘랭이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매체는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안 다뤄요. 항상 부정적인 기사만 다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자, 판매자들이 봄을 준비하면서 광역 토론토의 새 리스팅이 15% 급증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더 많은 구매자가 높은 금리 환경에 적응했다. 동시에 주택 소유자는 봄에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올해 현재까지 신규 매물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15% 급증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본인의 주택을 내놓음으로써 신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론토의 많은 지역에서 판매자 시장 상황이 곧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셀러 마켓으로 전환될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월 그리고 3월 중순을 지나면서 특히 100만 불 이하, 그러니까 모기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100만 불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불 이하의 시장에서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셀러 마켓이었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상승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공유해드린 이 내용들만 보면 셀러 시장에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아직 금리 인하가 된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속도가 느릴 것 같죠. 거기다가 지금 시장에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죠. 자, 그리고 제가 이 그래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가 우상향해야지 셀러 시장을 향해 가는 건데 아직 큰 동향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 그래프만 가지고 기대 아니다라고 딱 자를 수는 없지만요. 게다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투자자의 비율이 굉장히 낮죠. 대부분 실수요자죠. 그러니까 크게 모멘텀을 치고 나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이 기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 우상향만 남았다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공유해 드렸어요. 그쵸? 근데 좀 다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대출 비용이 낮아지면 매물이 더 늘어나고 신규 매물이 흡수되며 시장 상황이 더 타이트해지면서 판매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다. 뭐 이건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러한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 지금 경기 침체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인구 증가율 감소, 작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물론 지금도 증가합니다만 뭐 유학생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실제로 다른 주로도 이주를 많이 가죠.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보면 살기 좋은 캐나다가 아니라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이유들에 대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인구 증가율이 감소한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한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지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금리가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풍이 199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캐나다 부동산의 중대한 도전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전 명목 주택 가격 정점에 도달하는데 12년이 걸린 회복 기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다. 냉소적으로 말하기는 싫지만 우리는 후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명목주택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제 용어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그럼 요걸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거 보시다가 이거 뭐야? 하고 이제 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더 보세요. 자, 명목주택 가격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의 시장 가치를 말하며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조정된 시장 가치를 말한다. 즉, 실질 주택 가격은 시장의 질함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지만 명목 성장률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래도 어렵죠.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어려웠어요. 제가 전공이 호텔 경영인데 거시경제 어디쯤에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용어의 정의를 읽어봐도 여전히 헷갈리죠. 확실한 거 하나는 자, 명목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거고 실질 주택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거죠. 자,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자꾸 얘기해봤자 머리만 아파. 이 그래프가 오히려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약간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노미노, 그러니까 not adjusted for inflation이죠. 명목 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은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2017년부터는 급격해졌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는 2015년인데 코비드 상황 때는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 나오지 않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Real Housing Price Index예요. 그러니까 실질 하우스 프라이스는 이런 모습입니다. 2008년 버블 붕괴 전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거의 비슷했죠. 대공황 때 좀 낮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이만큼의 갭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이거죠. 나는 이 시점에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실제 가격은 여기니까요. 뭐 여기서 이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떨어질지 겁나죠. 특히 바이어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데이터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자, 경제 불황이 찾아왔을 때 집값이 그럼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제 그걸 지난 40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OECD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뭐 계산하는 공식도 나오고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캐네디언 평균 인컴의 3년치 연봉을 날릴 정도로 뭐 손실을 입기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요지는 자,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자, 월스트 케이스에는 25% 집값이 하락했어요. 붕괴됐죠.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최악인 경우. 그 다음에 불황이 됐을 때 집값에 이제 미치는 여파가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8%. 대부분 플러스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불황이 찾아오면 주택 가격이 최소 마이너스 6% 정도는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요. 자, 그럼 이 수치를 지금까지 가격 변화 추세 그래프에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985년부터 나오는데 1990년대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갔죠. 그 전에 15였는데 여기가 지금 제로고요. 그랬다가 올라갔다가 막 변동을 하다가 2008년에 또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 최근의 모습인데 자, 여기 1990년도 보면 15%에서 마이너스 11이니까 거의 한 25% 지금 하락한 거예요. 그쵸? 25% 하락했네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때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 거의 가깝죠. 여기 지금 10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한 15% 이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 10% 정도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 분석한 내용에서도 보면 25%라 그랬죠. 월스트 케이스에. 여기서도 보면 월스트 케이스가 25%,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최근에는 10% 하락했죠. 주택 가격. 뭐 이 이후에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럼 다시 최근 뉴스를 한번 와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주택 가격이 20%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그래프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100만 불짜리가 90만 불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와닿는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냥 100만 불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자, 2017년에서 2024년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여기 보시면 1.3밀리언까지 갔죠. 평균 주택 가격이요.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이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1.1밀리언이 됐죠. 그러니까 15% 정도 하락한 겁니다. 지금 벌써.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1.1밀리언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15%또 하락한다. 여기서 2년 동안 15%가 하락했는데 여기서 또 하락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93만 5천 불 정도 되네요. 그럼 이쯤이 되는 거예요. 이까지 떨어지는 거죠. 지금에서부터 15%가 또 하락한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좀 가격이 올라서 조금 괜찮은 세미가 뭐 지역에 따라 틀린다만 그래도 100만 불 넘죠. 1.1 정도는 줘야겠죠. 좀 사이즈 크면 1.2도 가고요. 근데 1.1이 여기서 15% 하락한다면 한 93만 불 정도 되는 거죠. 93만 5천 불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쭉 뒤로 가볼게요. 네, 그러면 코비드 상황 전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까요? 자, 그래서 이 아티클은 이 기사의 원문인데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 커멘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스트래들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서 떨어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위험하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의 주택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저희가 겪었던 학습 효과도 있고 금리도 아직 높고 한편으로는 진짜 본격적인 불황이 오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양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덜고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지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뒤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핵심은 그 가보지 않은 길에서 본인한테 딱 맞는 건 나 자신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랑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지 결국은 다르죠. 그래서 이 영상의 처음에 정답은 본인이 알고 있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 정답을 찾아가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